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 내용 가수작물 중에서 적과전 종합위험에 대해서 쭉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보험 기간까지 배웠어요. 보험 기간은 꼭 적과전 종합위험만 가지고 출제를 하기보다는 지금은 적과전 종합위험, 종합가수, 논작물, 반작물 전부 혼합해가지고 전체적인 거를 다 알고 있는지 이렇게 혼합형, 통합형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적과전 당연히 와야 되고 각각의 우리 보장 방식별로 들어가서 각각의 품목별로 시기와 종기는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시기와 종기를 적는 거 7회 때 6회 때인가요? 6회, 5회였나요? 헷갈리네요. 5회 때인가 한번 이게 전체 15점짜리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요건 이제 암기하고 갑니다. 저가 종료 시점은 사과배와 단감 뜰분감이 다릅니다. 저가 종료. 사과배는 6월 30일, 단감 뜰분감은 7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가 후 착과수 조사를 나가는 시기가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사과배는 보통 6월 중순에서 7월 중순경까지 가고요.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는 7월 중순에서 7월 초 중순 다 갑니다. 초 중순 8월 초까지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가을 동상의 보장 종료 기간이 사과배 단감 뜰분감이 다르죠. 보장 시기는 판매 개시 년도 9월 1일 가을부터 거의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9월 정도부터 가을이라 얘기하잖아요.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판매 개시년도는 그 해라는 얘기입니다. 9월 1일부터 사과배는 판매 개시년도 10월 11일 초과할 수 없더라. 단감 뜰분감은 11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가을 동상의 보장 중에 이 피해는 단감 뜰분감만 해주더라. 이 피해는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보장해주더라. 일소 피해는 이 폭염으로 인한 거니까 가을 넘어가면 거의 일소 피해가 있을 일이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판매 개시년도 9월 30일이 종기가 되더라. 나무 손해보장입니다. 판매 개시년도 6월 1일부터 1년 보장이기 때문에 이듬해 1월 31일까지이더라. 1년 보장합니다. 판매 개시년도 2월 1일, 이듬해 1월 31일. 과수의 우리 과실과 시기의 종기가 좀 다르죠. 그래서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가입 금액 지난 시간에 설명을 약간 하고 갔죠.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을 곱한 거더라. 만원 단위 미만 절사하더라. 천원 이하 절사 요거 수정했어요. 만원 단위 미만 절사.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이더라. 이때 가입 수확량은 평년 착과량의 100%더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말이 있어요. 자, 초과분은 제외되도록 가입 수확량이 조정되면서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도대체 그죠? 자, 먼저 가입 수확량, 그 다음에 평년 착과량, 저가 후 착과량, 기준 수확량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겠네요. 지난 시간에 한번 했지만 한 번 더 설명하고 가볼게요. 우리가 수로 한다고 하면 평년 착과수가 있어요. 평년 착과수로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합니다. 곱하기 가중하면 평년 착과량이에요. 자, 했는데 우리가 저가를 하고 난 시점에 저가 후 착과수 조사를 합니다. 저가 후 착과수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가 후 착과수를 조사한 이 시점에 재해가 없었다고 해볼게요. 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가 없었어요. 재해가 없었는데 팽착은 얼마? 1000 해갖고 내가 보험을 가입했는데 적착을 했더니 800밖에 안 나오네요. 200만큼 줄었어요. 재해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800밖에 없는 거야. 우리 과수원에. 그렇다고 한다면 재해도 없이 그냥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어떻게 인정해요? 원래 너네 가수원은 요 800밖에 없구나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수원의 기준이 되는 착과수를 다시 정합니다. 그때는 이럴 때는 사고가 없었어요. 인정된 감수 가실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후 착과수 조사한 요거를 그대로 뭘로 가져오냐? 우리 가져오니 기준이 되는 착과수야 라고 해서 이거를 기준 착과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수에다가 가중을 곱하면 량이 무게로 전환된다고 했죠. 그래서 평년 착과수에 가중을 곱한 거 평년 착과량. 저가 후 착과수에 가중을 곱한 거 저가 후 착과량이 됩니다.
그러면 기준 착가수에 여기도 과중을 곱하면 뭐가 되겠노? 기준 착과량이라고 하지 않고 이때는 이거를 기준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라고 제가 용어 정리 설명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됐나요? 평착이 1000이에요. 적착 조사를 했더니 800밖에 안 나와요. 200만큼 줄었지만 재해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상하는 재해로 줄은 게 아니니까 원래 우리 과수원에는 800만 있었겠네요. 800이 기준이 되는 거니까 기준 착가수로 할 거예요. 그게 과중을 곱한 게 기준 수확량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보험 가입을 어떻게 했나요?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보험 가입 금액 결정했는데 그 가입 수확량은 평년 착가량의 100%였잖아요. 이 1000을 가지고 그대로 가입했다는 얘기예요. 가입 수확량이 뭐예요? 이 평착이에요. 기준 수확량 뭐예요? 적착조사한 이 적착조사한 착가량이 기준 수확량이에요. 맞나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자, 기준 수확량은 재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재해가 없었을 때 경우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가입 수확량인데 이 기준 수확량보다 가입 수확량이 어때요? 많죠. 이거만큼 더 많잖아. 200만큼. 초과된 거 맞나요? 그래서 원래 과수원에 기준이 되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더 많이 넣었잖아. 과수원에 너 800밖에 없는데 1000 가입했네. 원래 과수원에 있는 것만큼 가입해야지. 이 말이에요. 그러면 초과본 200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한다는 얘기예요. 가입 수확량 너 1000으로 했는데 800으로 줄여. 그래서 가입 수확량이 조정 낮아지면서 보험 가입 금액도 1000일 때하고 800일 때 더 낮아지겠죠.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래서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을 초과하는 경우 이런 보험을 우리가 보험에서는 어떤 용어를 합니까? 내가 원래 있는 거하고 가입한 게 똑같다라고 한다면 이거 전부보험이죠. 맞나요? 근데 내가 원래는 이거만큼 있는데 가입은 반만 했어. 일부만 가입했네요. 이걸 일부보험이라고 하죠. 원래 내가 가입은 이거만큼인데 실제로 가보니까 아니요. 요게 이제 일부보험이지만 일부보험 일부만 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를 내가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이게 초과보험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이거만큼 더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요거만큼밖에 안 들었는데 더 있는 거네. 뭐예요? 요게 일부만 들은 거죠. 이게 보험 가입 금액이니까요. 맞나요? 전부보험은 내가 똑같이 가입했을 때, 자, 초과보험은 내가 더 많이 가입하고 실제는 더 적을 때가 초과보험이 되는 거죠. 자, 일부보험은 나는 실제는 더 적은데 가입은 더 적은데 실제가 더 많아요. 이게 일부예요. 지금처럼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보험이 돼버리는 거예요. 보험은 이 초과보험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가입 수확량을 조정하고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한다고요. 보험에서 인정하는 거는 요 전부보험, 일부보험 인정합니다. 일부보험은 왜 인정하냐면 내가 원래 500인데 1000을 가입돼 있어. 실제로 가보니까 1000이야. 그러면 이 나머지 500 더 초과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인정하지 않아요. 보험 가입 금액을 정액하는 게 아니라 나는 500만큼 보험 가입 금액 안 되어 있으니까 이 500만큼 보험 가입 금액 이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줄게.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험금을 줄 때 비례 배분합니다. 일부 보험. 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보험엔 논리고요. 보험은 초과보험 인정하지 않는구나 라는 거 정리하고 갑니다. 자, 그러면 가입 가격이란 건 뭘까? 보험에 처음에 가입할 때 과실당 킬로그램당 평균적인 그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과실은 한 개당 평균 가격이 될 거고 나무 같은 경우는 한 주 가격이 되겠죠. 됐나요? 과수원에 따라 품종이 혼식되어 있다 하더라도 품종하고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이 가입 가격은 무게도 마찬가지였죠. 표준 누리 무게, 표준 중량 할 때 품종하고 상관없이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맞나요? 자, 방금은 과실에 대한 거를 배웠어요. 그럼 나무도 똑같겠네요. 나무가 원래 우리 과수원에 200주가 있어요. 근데 우리 저가업 착가수 조사 가면 나무도 셀르거든요. 나무도 샌단 말이에요. 주수가 몇 주수인지. 근데 실제 저가업 착가수 조사를 갔을 때 나무를 세보게 180주밖에 안 돼. 20주가 벌써 고사되고 없더란 얘기입니다. 또는 20주가 없었어. 애초에. 200 잘못 가입돼 있었어.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뭐예요? 실제 내가 가입한 결과 주수는 200인데 가서 과수원에
가서 재보는 실제 결과주수는 180이더라. 네, 이 가입한 결과주수가 이 실제 결과주수를 초과한 건 맞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가입주수를 조정한다는 얘기죠. 조정해서 실제 결과주수에 맞춰가지고 이건 역시도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일부 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팽착을 1000만큼 들었는데 실제 저가 후 차가수 조사를 했더니 1500이더라. 더 많잖아요. 제가 없었어요. 1500이에요. 500이 더 많죠. 이럴 경우에는 그럼 보험가입 금액을 증액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액은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보험회사에서는 일부 보험은 인정합니다. 내가 1000밖에 안 들었지만 1500이 있다고 하면 결국은 이 1000에 해당되는 보험가입 금액만큼 내서 보험금을 줍니다. 비례보상한다는 얘기야. 그럼 나무도 마찬가지겠죠. 나무가 원래 200주 있을 거라고 가입을 했는데 실제가 보니까 250주가 있어요. 50주가 더 많아요. 그럼 보험가입 금액이 더 커지겠죠. 커지는 거 증액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인정 그대로 하고 어떻게 해요? 보험금을 줄 때 보험금을 비례배분합니다. 일부 보험일 경우에는 증액하지 않습니다. 초과보험이어서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을 초과하더라. 이때는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하더라. 과실과 나무의 경우가 같더라. 나무는 가입한 결과주수가 실제 우리 과수원에 실제로 센 결과주수보다 초과하더라 하면 보험 가입 금액 감액합니다. 그럼 어떨 때 보험 가입 감액하느냐? 최종 다시 정리합니다. 저가 전에 사고가 없었다. 제가 사고 없었다고 했죠. 없었는데 저가 후 착가수 조사를 해서 저가 후 착가량을 봤더니 이 저가 후 착가량이 평년 착가량보다 적을 때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합니다. 너 과수원에는 원래 저가 후 착가량 이것만큼만 있잖아 라는 거예요. 있는 것만큼 인정해서 보험 가입 금액해. 가입 금액을 들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험 가입 금액을 그럼 감액했어요.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에 해당되는 것만큼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맞나요? 근데 보험 가입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보험료도 어떻게 돼요? 보험료도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줄어든 이 보험료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보험료 내는 건 계약자 부담 보험료잖아요. 보험료는 제가 어떻게 나눠진다고 했나요? 영업보험료라고 합니다. 영업보험료 안에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가 있습니다. 부가보험료는 정부에서 100% 지원합니다. 이 순보험료가 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이면서 정부, 지자체 지원해주고 내가 계약자 부담 내는 보험료가 있어요. 그때 내는 보험료를 계약자 부담 보험료라고 합니다. 그 계약자 부담 보험료 중에 보험 가입 금액이 감액되었어요 라고 한다면 그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거 지금 묻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했어요. 그 차액 보험료 반환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거를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되는 거야. 이 차액 보험료를 언제 주냐면 이거 가로넣기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나왔습니다.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가 후 착가수 조사가 속한 달 내가 6월 달에 했어요 라고 한다면 7월 말일 이내에 지급해야 됩니다. 한 달 뒤에는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7월 달에 했어요. 조사를 8월 말일 내에 지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달 저가 후 착가수 조사가 속한 달에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됐나요? 저가 후 착가수 조사 이후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요. 착가수가 저가 후 착가수보다 커요. 그죠? 조사 이후 저가 후 착가수 조사 이후 착가수가 저가 후 착가수보다 큰 경우 지급한 차액 보험료를 다시 정산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사실 이런 경우는 사실 드물기는 한데 저가 후 착가수 조사 이후에 착가수 조사를 또 했어요. 저가 후 착가수 조사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어떤 게요? 그럼 결국은 저가 후 착가수 조사가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그때는 지급한 보험료를 차액 보험료를 다시 정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저가 착가수 조사 한번 하고 나면 거의 끝나요. 끝나고 이제 저가 착가수 조사 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저가 종료 후 사고로 넘어가잖아요. 저가 종료 후 사고가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결국은 우리 가소원의 저가와 차가수 지금 달려있는 차가수 기준으로 해서 줄어드는 거 계산해서 줄어드는 것만큼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주잖아요. 그것을 제가 과실 손해보험금이라고 했죠. 그래서 과실 손해보험금은 이 기준이 뭐냐면 저가와 차가수를 가지고 기준으로 가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저가와 차가수 살 때 잘못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내 저가 차가수를 10,000개라고 했는데 나중에 내가 사고가 나서 차가 피해 보통 조사들이 그렇습니다. 차가 피해 조사를 갔는데 차가 피해 조사를 하려면 무조건 다시 달려있는 차가수가 몇 개지를 세야 되거든요. 샜는데 11,000개가 나왔어. 아니 떨어진 게 다시 가서 붙을 수 있나요? 없죠. 그렇다면 결론은 뭐예요? 앞에 저가와 차가수 조사를 잘못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적착조사를 한번 하고 나면 이 적착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감소량을 산정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게 11,000이 나왔다고 실제 하더라도 이 적착 이상 나온 그걸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실무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론이니까 저가와 차가조사 이후에도 저가와 차가수보다 크면 지급한 차액보험료를 다시 정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론상은 실무에서 실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차액보험료입니다. 차액보험료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분에 이 감액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 해당되는 미경과 비율 아직 경과하지 예를 들면 내가 그 보험을 넣고 나면 우리 해약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미경과 비율에 해당되는 것만큼 내가 보험료를 환급받잖아요. 맞죠? 아직 경과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보험료를 환급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이기 때문에 감액 미경과 비율에 해당되는 것만큼 돌려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내가 보험료를 아직 납부 안 한 보험료가 있어. 미납입 보험료가 있어. 하면 미납입 보험료를 빼줍니다. 근데 농작물 재보험 미납입 보험료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번에 그냥 전체 다 내거든요. 하지만 시험 문제는 가끔 그런 걸 내죠. 왜 시험이니까. 자,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하는 거는 우리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내는데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내가 뭐 20만 원을 냈다 라고 하면 이 20만 원 보험가입 금액이 줄어들었으면 이 20만 원에서 다시 내 보험료도 줄여야 돼요. 뭐 2만 원, 2만 원, 3만 원, 3만 원 줄여야 될 거예요. 그 줄어드는 그만큼의 보험료를 감액분 계약자 보험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올해 시험에 보험료 문제가 2개나 나왔어요. 벼하고 저가전 종합이요 보험료 문제 나올 거예요. 모든 품목의 보험료가 사라졌지만 벼와 저가전은 지금 사라졌지만 살아있어요. 꼭 시험 나올 거예요. 근데 정말 15점짜리 2개로 30점 100점으로 점수가 해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 보험가입 감액도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실무 나가서 안내를 해요.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계약자들한테 줄어든 부분만큼 감액 계약자 부담 보험료 환급될 거예요. 이런 안내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실무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알아야 된다는 거. 요즘 계속 실무 관련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우리가 감액분 계약자 감액 미경과 비율만큼 곱한다고 했는데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 감액 미경과 비율을 곱한다고 했습니다. 감액 미경과 비율은 그러면 어떻게 산정하는 걸까? 뭐 그냥 이건 암기예요. 뭐 이거 공식어에서 나온 게 아니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가 종료 이전에 우리는 2가지 보험을 들 수 있죠. 종합으로도 들 수 있고 특정 위험 5종 한정도 들 수 있고 2가지로 보험을 들 수 있어요. 들 수 있고 저가전 종합위험은 보장을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보장 수준이 50%형이 있고 70%형이 있어요. 예전에는 80%였는데 이게 이제 바뀌어졌어요. 손해율이 여기서 많이 나와서 이게 수정이 됐는데 그러면 벌써 4가지가 종합이면서 50, 종합이면서 70, 50%가 5종 한정이면서 50, 5종 한정이면서 70이니까 벌써 경우의 수가 몇 개요? 내가 1개, 2개, 1개, 2개 이렇게 가잖아요. 많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사가, 배가 같고 단감, 뜰분감이 같고 이 경우의 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엄청 많습니다. 자, 사가, 배, 단감, 뜰분감이 나눠지고 먼저 50%형 보겠습니다. 50%형. 자, 특정형 5종 한정 보장 가입에 했어요. 5종 한정. 그럼 50%형은 70, 단감, 뜰분감이 더 많네요. 84%. 한정 가입 안 했을 때가 그렇네요.
가입을 했어요? 했어요. 한정보장에 가입했어요? 83%, 90%더 많네요. 자, 70%예요. 사과배는 63%, 단감뜰봉암 79%. 혼조증 한정에 가입했어요? 78%, 88%. 그래서 이거는 다양한 암기 팁을 가지고 많이 암기를 하세요. 저도 진짜 이거 저만의 암기 팁을 가지고 암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게 뭐 엄청 뭐 뛰어난 암기 팁은 아니어가지고 이 암기 팁은 스스로 한번 개발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암기 팁을 가지고 외우지 않으면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지금 추세로는 이 가맹 미견과 비율을 안 주고도 시험 문제 충분히 낼 수도 있겠어요. 지금 이 8의 수준으로 봐서는. 그래서 가맹 미견과 비율이 좀 외우기가 힘들긴 하지만 암기는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가혹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보험가입 금액 이제 다시 정리합니다.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을 곱해요. 이 가입 수확량은 평년 착가량의 100%예요. 그래서 결국 가입 수확량이란 거는 평년 착가량의 가입 가격을 곱한 거하고 같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만원 단위 미만 절사입니다. 자,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을 초과하더라. 자, 평년 착가량이 있고 저가 후 착가량이 있어요. 가입 수확량이 평년 착가량이기 때문에 저가를 하고 난 다음에 저가 후 착가량이 나올 거예요. 수에다가 과중하면 량이라고 있죠. 사고가 없었어요. 전혀 재해가 없었는데도 없었는데 이것만큼 줄었다고 한다면 원래 가소는 이거밖에 없었네 라는 게 되기 때문에 우리 저가 후 착가량이 기준 수확량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을 초과했다. 더 많이 들었다는 얘기죠. 이걸 초과보험이라고 하고요. 이 초과분에 해당되는 거 요거만큼은 보험 가입 금액 감액하면서 가입 수확량을 낮추는 조정을 하면서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입 가격입니다. 원래 보험 가입할 때 킬로그램당 평균 가격 정해져 있고요. 나무일 경우는 주수당 가격이 되겠습니다. 한 주당. 품종이 허식되어 있습니다. 품종하고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무도 똑같죠. 가입한 결과 주수에다가 한 주당 가입 가격이고요. 원래 내가 가입한 결과 주수보다 가입한 거 100주인데 실제 가서 세보니까 80주밖에 안 되더라. 가입한 결과 주수가 과수원 내 실제 결과 주수를 초과하더라 하면 그 초과분만큼 조정하고 초과분만큼 가입한 결과 주수를 조정하죠. 조정하고 보험 가입 금액 감액합니다. 자, 어떨 때건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하느냐 정리입니다. 저가 전에 사고가 없었어요. 저가 후 착가량이 결국은 처음에 우리 책에 있는 건 뭐였어요?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었고 결국은 그 말은 저가 전 사고가 없었지만 저가 후 착가량이 평년 착가량보다 적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이게 더 이해가 쉽죠? 맞나요? 저가 후 착가수 조사를 했어요. 이 저가 후 착가량이 평년 착가량보다 작아요. 맞나요? 이게 작아요. 그때 수확량이 되죠. 결국 그 말은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을 초과해요. 이 말하고 같은 겁니다. 이 두 개 말은 어떤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됐나요? 초과분은 제외되고 가입 수확량이 조정되면서 보험 가입 금액이 감액됩니다. 차액보험료입니다.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다가 감액 미경과 비율 곱하고 미납입 보험료 빼줍니다. 감액 미경과 비율은 사과배, 단감, 뜰분감이 다르고 종합으로 들었냐, 특정 위험 오정 한정에 들었냐, 50% 수준이냐, 80% 보장 수준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라는 거는 내가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내는데 만일에 보험 가입 금액이 감액된다고 한다면 그 감액되는 것만큼의 계약자 부담 보험료 중에 감액되는 거의 그 금액, 가입 금액에 해당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자, 보험료 다시 정리합니다. 보험료는 영업보험료라고 이야기하고요. 보험료 안에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눠집니다. 순보험료는 우리 직업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이고요. 부가보험료는 회사 경비대용으로 사용되는 보험료로 정부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액 지원합니다. 자, 보험료 산출 과정 가지손방특 해서 우리가 이미 배우고 왔습니다. 가지손방특 어떻게? 보통 약관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지역별 그러니까 가지였어요. 1 플러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방제시설 할인이 있다고 했죠. 방충망이라든지 많이 있었어요. 관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전기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 이 방제시설
방제시세 할인은 최대 몇 프로까지? 30%까지. 1 마이너스 방제시 무조건 할인입니다. 할인이 있고 저가 전 종합위험은 저가 종료 이전에는 특정위험 한정이라는 특약이 있고 저가 종료 이후에는 일소 부보장 가할 동상의 부보장이라는 부보장 특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약에 가입했을 때는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것을 보장받지 않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또는 그 위험만 보장받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가 어떻게 되더라? 할인되더라. 할인되기 때문에 특약에 가입했을 때 그 할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별약관 할인율이 적용되더라. 그래서 암기 팁으로 가, 지, 손, 방, 특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나무입니다. 나무는 방제시설 할인율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봐두셔야 하고요. 자, 나무는 특약이죠. 그래서 특별약관 가입 금액이고요. 특약의 영업요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만 적용된다는 거. 자, 보험료 산출, 나무보장, 가지, 손입니다. 우리가 배어보험료에 지금 기본세에는 뭐 어떻게 돼 있나요? 병충해가 특약인데 특약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지역별 보험 요율이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특약은 특약 요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약 요율이 그대로 적용돼요. 그래서 특약 요율을 준다라고 하면 그 특약 요율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 지금 기본세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바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최대 할인폭입니다. 30%까지입니다. 방제시설 최대 할인폭 몇 프로? 30%까지. 옛날에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도 30%까지예요 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달라졌죠. 왜냐하면 손해율에 따른 할인은 30%까지이지만 할증이 몇 프로까지? 50%까지 증액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인은 30%까지, 할증은 50%까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손해에 따른 할인 할증에 대한 그 단서들은 사라졌습니다. 자, 보험료 구성.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로 우리 이번에 30점 배점에서 아주 높은 배점으로 나왔습니다. 보험급 지급 재원이 되는 거 수음보험료, 보험자의 사업경비, 회사 경비로 사용되는 거 부가보험료. 지금 보험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음보험료 어떻게 산정해요? 보험가입금액에 수음보험료율의 할인 할증률, 부가보험료 보험가입금액에 부가보험료율의 할인 할증률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수음보험료율입니다. 자, 어떻게 나눠지는가죠? 품목별로, 지역별로, 담보별로, 상품 유형별로 수음보험료율이 달라집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가로넣기 나왔다라고 한다면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 한 곳에 비워넣어가지고 가로넣기가 나올지 몰라요. 1과목, 2과목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나눈다고요? 품목별로, 지역별로, 담보별로, 상품 유형별로 순보험료율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사과배 단감들과 품목별로 다를 거고요. 지역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무엇을 담보로 하느냐에 따라 다를 거고 상품 유형별로 또 달라집니다. 자, 보험업법에 따라서 보험료율 산출 기간에서 순보험료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 동작물 재보험 체계 배울 때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주무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예요. 관리기관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에요. 시행기관은 재보험 사업자예요. 재보험 사업자는 NH농협 손해보험입니다. 밑에 이렇게 부가로 해가지고 나왔었잖아요. 요율 산출기관에서 보험료율 산출기관에서 막 나온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그 기관들까지 한번 쭉 그 체계도도 잘 이제 한번 더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이렇게 가로넣기 쉽게 나오면 완전 5점짜리 그져주는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로 우리가 재보험을 들기 때문에 재보험료를 주고 정부는 재보험금을 줍니다. 계약자가 있어요. 계약자는 보험료를 주고 재보험사업자는 보험금을 줍니다.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인, 손해사등사가 있어요. 우리는 조사를 하고 현지조사표를 제출하면 재보험사업자는 우리한테 수당을 줍니다. 이렇게 했었죠. 자, 부가보험료율입니다. 부가보험료율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체결,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고요. 정부에서 전액 지원이라고 하죠. 자, 왜?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부가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겁니다. 계약자가 부담하는 부가보험료는 있다 없다? 없다. 계약자는 어디에 있으면? 수음보험료에 있으면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지급하더라. 그러면 결국 수음보험료는 어떤 보험료로 나눠져 있냐면 수음보험료는 국가가 내는 정부 지원금,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지원금, 플러스 내가 내는 계약자 부담 보험료, 정부 보험료, 지자체 보험료, 계약자 부담 보험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만일에 50% 지원해요. 지자체에서 30% 지원한대요. 이래서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수음보험료가 내가 100만 원입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100만 원 곱하기 1. 원래는 100이었을 거잖아요. 100%였죠. 그래서
정부가 0.5% 낸대요. 지자체가 0.3% 낸대요. 그럼 뭐 나머지 내게 되겠죠. 20%가 내게 될 거잖아요. 100 곱하기 20% 하면 어떻게 해요? 20만 원만 20만 원만 내가 부담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보험료의 환급입니다. 보험료의 환급은 어떤 거냐면 보험료가 이제 감액되었을 때도 환급금을 돌려줄 거예요. 지금처럼 보세요. 해지된 때 감액된 보험가입금 계속 환급금을 계산해 돌려준다 했죠. 감액될 때도 결국은 환급보험료잖아요. 맞나요? 환급보험료고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감액에 관계된 거 말고 보험이 중간에 막 해지가 된 경우들 있죠. 만일에 보험료를 안 대하고 효력이 상실돼요. 뭐 농작물 보험은 그런 경우가 드물 거예요. 한 방에 내기 때문에 인보험 같은 경우 그래요. 그리고 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보험을 가입했어. 그러니까 무효가 처리돼 버리잖아요. 보험 자체가 없어지는 게 돼요. 무효나 효력이 상실되거나 해지가 되더라. 해지는 내가 잘못하는, 계약자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해지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럴 때 그러면 보험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때는 어떻게? 보험료를 환급해 주더라. 앞에 내가 보험 혜택을 본 기간까지는 환급 안 해주죠. 남은 기간만큼 그 보험료 환급해 줘요. 맞나요? 그래서 환급할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내가 우선 냈던 거에서 환급해 줄 거기 때문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다가 앞으로 남은 미경과한 거 미경과 비율만큼 환급해 주더라. 됐나요? 만약에 내가 5월 달에 보험을 해지했어. 5월 달에 해당되는 미경과 비율, 6월 달에 해지했어. 6월 달에 해당되는 미경과 비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미경과 비율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해지를 하는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죠.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잘못해서 해지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가 잘못해서 해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 계약자,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해직돼서 나한테 책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책임이 없어.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무효인 경우에는 나한테 책임이 없이 무효예요. 책임이 있이 무효가 아니고 책임이 없이 무효인 경우에는 납입한 계약자 보험료 전액을 줍니다. 무효. 보험 자체가 그냥 무효예요. 전액 줍니다. 자, 효력 상실이나 해지의 경우에는 해당 월의 미경과 비율만큼 줍니다. 내가 5월달에 해지했어. 5월달에 해당되는 미경과 비율을 곱해서 준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무효는 전액, 효력 상실이나 해지는 미경과 비율만큼, 해당 월의 미경과 비율만큼. 됐나요? 그럼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해요. 내가 잘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도 아까 제가 무효 중에 얘기했죠.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됐어요. 그거는 사기잖아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보험료를 절대 반환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자, 책임 있는 사유로 환급했어요. 계산한 해당 월 미경과 비율에 따른 환급보험료를 줍니다. 책임 있는 사유. 계산한 해당 월 미경과 비율에 따른 환급보험료를 줍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 고일 경우에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 있는 사유가 뭐란 얘기예요? 결국은 계약자 부담 보험료 곱하기 미경과 비율은 똑같은데 책임 없는 사유도 주고 책임 있는 사유도 주는데 책임 있는 사유일 경우에 그럼 책임 있는 사유가 어떤 거야? 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그냥 내가 해지하고 싶어서 해지하는 거야. 이미 해지하는 경우. 나 그냥 이거 해지해 주세요. 이런 거야. 뭐 이유도 없어. 이미 해지한 경우. 됐나요? 사기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서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됐나요? 그럼 세 번째.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서 아까 효력 상실이라고 했죠.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보통 보험료 미납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건 3개월이에요. 3개월. 이렇게 세 가지. 계약자 피보험자의 임의 해지. 자, 사기에 의한 거, 계약의 해지 또는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 그래서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다음에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서 계약이 효력 상실되는 경우. 이거를 책임 있는 사유라 하더라. 됐나요? 자, 다입니다. 계약이 무효 주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줘야 되니? 자, 그럼 계약자가 환급금을 청구합니다. 나 보험료 돌려주세요 하고 환급금 청구를 해요. 그죠? 청구한 다음 날부터 그러면 자, 지급한 날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보험료를 돌려줄 때에도 이자가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자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자 붙을 때 이율이 얼마만큼 붙니? 그거 결국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환급을 청구해요. 청구한 다음 날부터 내가 지급할 때까지 이 공간만큼이 비어요.
맞나요? 어차피 청구한 요 날부터는 보험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근데 이날 바로 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날 뒤에 한 달 뒤에 줬어. 그럼 한 달이란 공백 기간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공백 기간에 대해서 너희가 이자를 쳐줘 라는 얘기죠. 그 이유를 어떻게 쳐주냐면 보험 개발원에서 공시한 겁니다. 기간입니다. 보험 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 계약 대출 이율입니다. 대출 이율에 따라서 어떻게 준다고? 연 단위 복리로 준다고요. 자, 이거 가로놓기 예전에 여기 나온 적 있습니다. 연단위 복리도 나올 수 있고요. 보험 개발원을 가로놓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환급금 청구했어요. 언제? 청구일 다음날. 자, 다음날부터 지급일 가로놓기 어디에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지급일까지 계산해서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대출일을 연단위 복리를 하더라. 연단위 복리를 어떻게 하면 내가 1년 동안 보험을 넣었어요. 적금을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적금을 넣었어요. 그럼 1년에 이자가 붙죠. 내 원금에 이자가 붙어요. 그럼 이 원금과 이자가 다음에 원금이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이 원금과 이자가 이 원금이 돼서 다음에 또 이자가 붙는 거야. 이렇게 계산되는 것을 연 단위 복리라고 합니다. 엄청 좋죠? 자, 이거 보험료에 관계된 거, 이거 보험료 환급에 관계된 거는 언제더라? 사회 때 15점짜리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처음으로 서술형으로 이렇게 길게 출제돼가지고 그때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과목 문제가 이번 8회 시험 같은 경우는 거의 계산식 문제가 나왔지만 1과목은 계산도 중요하지만 이 서술형도 무시할 수 없는 게 1과목이에요. 그래서 계산 물론 잘 해야 됩니다. 이해만 하면 계산 문제 풀 수 있어요. 달달달 외워서 계산 문제를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도 중요하지만 1과목은 그래도 또 서술형 대비는 항상 하셔야 된다는 거. 8회 때 서술형이 안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9회가 전부 서술이 안 나오고 계산 문제만 나온다.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은. 그래서 항상 서술형 문제 대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험금 지급 사유 공식들이 나오네요. 자, 요거까지 저희가 오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먼저 한번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저가전 종합위험 보험은 제가 두 가지 보험을 준다고 했습니다. 저가를 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가를 하는 시점을 해서 저가 종료 이전에 주는 보험금, 이전에 해당되는 거 주는 보험금, 이후에 해당되는 거 주는 보험금이 달라요. 저가를 발화했고 저가를 했어요. 여기 수학계예요. 이 저가한 시점에서 여기까지 해당되는 거는 뭐야? 과실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아직 저가하고 난 다음부터 그들을 과실이라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리 저가와 착가수서 뭐 주세요? 원래 평년 착가수가 몇 개인데 저가와 착가수가 몇 개더라? 이것만큼 감소됐네. 이 감소된 부분만큼 해당되는 거 보험금 줄게라고 했죠. 그래서 뭐가 감소된 거예요? 결국은 달린 착가가 감소된 거죠. 그래서 착가가 감소되었으니까 보험금 줄게라는 거야. 그래서 착가 감소 보험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가전 종합위험. 그다음에 저가 종료 이후에는 저가 후 착가량, 이 착가 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착가 수에서부터 좀 줄어간 거, 이 줄어간 것만큼 보험금 줄게라는 거죠. 결국 뭐가 줄었나요? 저가하고 난 다음부터는 과실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과실이 줄었죠. 떨어져서 줄고 착가 피해를 입어서 줄고. 그래서 과실이 줄어드는 것만큼 보험금 줄게라고 해서 그것을 과실 손해 보험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 착가 감소 보험금은 어떨 때 주는 거야? 과실 손해 보험금은 어떨 때 주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됐어요. 자, 공식을 먼저 한번 보게요. 먼저 공식을. 자, 착가 감소 보험금입니다. 우리가 암기 팁으로 앞 글자를 땁니다. 착, 미, 자, 가, 보. 50% 70% 수준이라서 보장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 미, 자, 가, 보 이렇게 암기를 하고요. 과실손해보험금은 누적 감수량이라서 누, 미, 자, 가 이렇게 암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착가 감소량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읽는 거예요. 평년이 1000인데 저가 착가수 조사를 했는데요. 이건 실은 재해가 있었어요. 그럼 재해가 있었다는 말은 이것만큼 결국 감소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만큼 감소한 걸 우리가 뭐라? 착가 감소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감소된 것만큼 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착가 감소량만큼 줄게 됐나요? 그런데 보상하는 재해로 감소된 것도 있지만 이 감소량 안에는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감소된 것도 있잖아.
우리 그걸 뭐라고 하나요? 미보상 감소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 감소된 것만큼은 줄 건데 이 감소된 거 안에는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된 게 이것만큼이 500이라고 한다면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된 게 한 100은 보상하지 않는 재해더라. 그럼 이거 보험회사에서 인정해 주나요? 인정해 주지 않죠. 그래서 요건 뺄게 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보상 감소량을 뺐어요. 그리고 우리가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에서 가피자 공식을 배웠어요. 적어도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해야만큼 피해율이 초과해야만 보험금을 주죠. 그것처럼 차가감소 보험금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자기부담 비율이라는 게 지금 여기에는 없죠. 대신 내가 부담해야 되는 비율만큼의 감소량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부담해야 되는 그 비율이 자기 부담 여기는 감소량이라고 하는 거야. 네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 그건 네가 책임져 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책임져야 되는 것도 100 있잖아. 네가 책임져. 그럼 나머지 요거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줄게. 그래서 차가 감소량에다가 미보상 감소량을 빼고 자기 부담 감소량을 뺀 거에다가 원래 가입 가격이 얼마여서 가입 가격이 2,000원이었다면 2,000원 요거만큼 보험금 줄게. 근데 농협에서 뭐야? 잠깐만 이러잖아요. 왜? 지금 우리가 수학기 들어가가지고 농사를 다 지은 게 아니야. 이제 시작 단계야. 시작 반쯤 왔어.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준다는 말이면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장 수준을 50%만큼 줄게. 또는 70%만큼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보장 수준이 50%형이 있고 70%형이 있는데 네가 가입한 보장 수준만큼 줄게. 냉정합니다. 됐죠? 원래 차가 감소만큼 줄 건데 보험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미보상 감소량 뺄게. 또 네가 부담해야 되는 거 있잖아. 네가 부담해야 되는 자기 부담 감소량만큼 뺄게. 거기에다 가입 가격 곱하고 보장 수준만큼 50%, 70%만큼만 줄게 라는 게 차가 감소 보험금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과실손해보험금입니다. 자, 과실손해보험금은 저가 후에 우리가 저가 후 차가량이 정해졌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차감에 갈 거예요. 맞나요? 태풍으로 인해서 이것만큼 줄었어요. 집중호우로 인해서 또 이것만큼 줄었어요. 우박으로 인해서 이것만큼 줄었어요. 다 줄은 양이 원래는 저가 후 차가량이 1000kg이었는데 100에서 300이 줄었네요. 이거 감수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태풍으로 한번 집중호우로 한번 우박으로 한번 3번이라 누적해서 감수가 되었네요. 그래서 이거를 저가 후에 누적된 감수량이라고 해서 누적 감수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 합친 거. 제 때마다 감수된 거 다 합친 거. 그래서 누적 감수량을 만큼 보험금 줄게. 근데 여기 똑같죠. 적과 전처럼 이 누적 감수량 중에서도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누적 감수된 거 있네. 그때 뭐야? 미보상 감수량을 뺄게. 저가전 종합위험 저가 전처럼 자기부담 감수량 너 자기부담 감수량이 있어. 네가 부담해야 되는 것만큼 빼. 그래서 또 자기부담 감수량 또 뺍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과실손해는 수학기쯤에 주는 거기 때문에 있는 것 그대로 다 줍니다. 가입 가격 그대로 줄게. 그래서 누, 미, 자, 가입니다. 그럼 이 자기부담 감수량 어떻게 산정하는 걸까라는 거죠. 자기부담 감수량은 우리가 앞에 뭘 배우고 왔나요? 기준 수확량이라는 걸 배우고 왔어요. 적과 전에 사고가 없었어요. 평년 차가량에서 저가 차가량 이것만큼 줄었네요. 사고가 없이 줄었어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 감액한다고 했고 이 저가 차가량이 뭐가 된다고요? 기준 차가수 기준 수확량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 가수원의 기준이 되는 보험금을 산정할 때 피해율의 기준이 되는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이에요. 그럼 그 기준 수확량에다가 이 자기부담 감수량은 뭐요?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자기부담 비율 있었잖아요. 10%, 15%, 30%, 40% 있었죠. 그것처럼 이 기준 수확량에다가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거 그게 자기부담 감수량이 되는 거예요. 기준 수확량에다가 자기부담 비율을 곱고 우리 보통은 우리 가피자 공식에서는 자기부담 비율이 어떻게 돼요? 있는 것만큼 그냥 곱하면 되잖아요. 또는 자기 부담금을 어떻게 구하나요? 자기 부담금이 있는 보험금의 공식들은 대부분 다 자기 부담금이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일 때 손해액에 10%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 옥수수 같은 경우 떠올려보세요.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이 저가전 종합비용 보험가입 금액 하지 않고 우리 가수원의 가장 기준이 되는 기준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기준 수확량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한 게 자기 부담 감수량이 됩니다.
그러면 어떨 때 이 차가감소 보험금을 줄까? 어떨 때 이 과실손해보험금을 줄까? 라는 게 중요하겠죠. 맞나요? 부상하는 손해로 감수량이 모두 뭐요? 감수량이 자기 부담 감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차가감소 보험금은 감수량이 뭐야? 결국은 이 차가감소량이 자기 부담 감수량을 초과할 때 주겠죠. 맞나요? 그럼 과실손해보험금은 이 누적 감수량이 자기 부담 감수량을 초과할 때 주겠죠. 맞나요? 결국은 차가 감소량, 누적 감소량이라 하지만 실제로 엄밀하게 따지면 보험회사에서 모두 인정하는 이 감소량이죠. 이 감소량, 미보상 감소량까지 뺀 거, 요게 자기 부담 감소량을 초과해 주겠죠. 과실손해보험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보상 감소량까지 뺀 거, 실제로 보험회사에서 인정해주는 감수량이 자기 부담 감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험금을 줍니다. 이거 이해됐죠? 우리가 가피자 공식일 때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해야 주는 것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됐나요? 그런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차가감소 보험금 할 때도 자기 부담 감소량을 빼고 과실손해 보험금 할 때도 자기 부담 감소를 빼고 뭐 두 번씩 빼냐 나한테? 기분 나쁘죠? 그래서 어떻게? 차가감소 보험금 할 때 자기 부담 감수량을 뺐어요? 그럼 내 감수량만큼 다 뺀 거야. 그럼 과실손해 보험금 할 때 자기 부담 감수량은 빼지 않습니다. 과실손해보험금에 그럼 자기부담 감수 무조건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부담 감수량을 넘어가야만 차가감소 보험금을 주는데 자기부담 감수량을 이 감수량이 넘지 못해서 자기부담 감수량은 1000인데 이 감수량 합이 800밖에 안 돼요. 그럼 이 차가감소 보험금이 나가나요? 나갈 수 없죠. 없어요. 그래서 보험금을 못 받았어. 보험금 못 받았어요. 맞나요? 그랬을 때 내 감수량만큼 1000을 뚫어야 되는데 결국은 뭐 800밖에 못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앞에서 떨지 못했으면 요 뒤에 가서 자기부담 감수량을 뜹니다. 됐나요? 차가감소 보험금을 지급됐다라고 한다면 과실손해보험금의 자기부담 감수량은 0입니다. 하지만 차가감소 보험금에서 자기부담 감수량이 지급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과실손해보험금을 산정할 때 자기부담 감수량을 재산정해서 이때 자기부담 감수량을 떨어버립니다. 요거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자기부담 감수량은 차가감소보험금에서 차감된 만큼 과실손해보험금에 적용됩니다. 자, 나무손해보험금입니다. 가피자 공식 같고요. 나무 자기부담 비율은 5% 정해져 있고요. 피해율은 무조건 고사나무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입니다. 고사나무 피해 주수가 고사나무라는 얘기예요. 자, 고사된 금만 보장합니다. 자기부담 비율 5% 넘어야만 보험금 지급합니다. 결국은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해야 주더라. 개괄적인 걸 배웠어요. 차가감소보험금이 뭐지? 과실손해보험금이 뭐지? 어떨 때 지급하지? 감수량이 자기부담 감수량을 초과할 때 지급하지. 공식이 어떻게 되지? 창미자가보, 누미자가. 차가감수량이 뭐더라? 누적감수량이 뭐더라? 이해가 되셨나요? 자기부담 감수량은 뭐지? 대충 개괄적인 것을 배웠어요.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어떻게? 저가전 종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차가감소 보험금 구하는 거. 과실손해보험금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차가감수량은 어떻게 구하는 거지? 미보상 감수량은 어떻게 구하는 거지? 자기부담 감수량은 뭐지? 보장 수준도 50%, 70% 있다는데 어떨 때 50%에 가입하고 어떨 때 70%에 가입하지? 이런 거를 이제 세세한 부분들을 다음 시간부터 배우게 될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맛보기, 차가감소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까지 개괄적인 부분만 오늘 맛보기로 보고 다음 시간에부터 좀 더 자세하게 보는 시간 가져보기로 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